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안동 근처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5대째 이어져 내려온 큰 종가집이 있었습니다. 99칸 대저택에서 그날도 조용히 제사가 치러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사를 마친 후 종가 맏며느리 순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영숙마님,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손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 한 장. 그 쪽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마님, 이제 제가 이 종가집의 주인입니다. 7년간 종가집 며느리 노릇을 완벽하게 해온 순이가 하루아침에 99칸 대저택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경상도 안동 근처 어느 마을에 순이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난한 양반집 딸로 태어나 이웃 종가집으로 시집온 지 벌써 7년이 되었지요. 이 종가집은 5대째 이어져 내려온 명문가였습니다. 99칸 대저택의 뒷산 전체, 그리고 논밭 쉰마지기를 소유한 이고장 제1의 부잣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순이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먼저 사당에 가서 5대 조상님들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손 어른과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린 후에야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지요. 순이야, 종가집 며느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다르단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내 어깨에 달려있느니라.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아침 진지 준비부터 시작해서 종손 어른의 약 다리기, 시어머니의 침구 정리, 집안 구석구석 청소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음날 식사 준비와 빨래, 저녁에는 내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지요. 순이는 가끔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친정집. 하지만 시집 온 지 7년 동안 친정에는 단 2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종가집 며느리는 함부로 친정을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석이 다가오면서 순이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추석이었거든요. 순이야, 이번 추석 제사는 정말 중요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제사인데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종손 어른이 순이를 불러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종가집 제사는 다른 집과는 격이 다르단다. 5대 조상님들을 모시는 일이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느니라. 순이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예, 종손 어른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나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 제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거든요. 순이는 마을 어른들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르신, 종가집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요? 허허, 순이야. 종가집 제사라면 격조가 있어야지. 음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법이란다. 마을 어른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생선은 동쪽을 향하게 놓고, 과일은 색깔별로 배치하고, 나물은 5가지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떡도 5가지는 준비해야 해. 순이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마을 아낙네 한 분이 순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내가 참 대견하구나. 종갓집 며느리 노릇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내가 정말 기특해. 그 말에는 왠지 깊은 동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지요. 왜 마을 아낙네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눈빛을 보낼까요? 추석을 보름 앞둔 어느 날 종가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타성으로 시집간 영숙이 가마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 영숙이가 왔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친정에 오다니 가마까지 타고 오는 걸 보니 시집을 잘 갔나 보구나. 하지만 순이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 올 때마다 집안이 뒤숭숭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종가집 큰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15년 전 부유한 상인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후로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요. 순이야, 영숙이 첫 마디부터 위압적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순이를 불러 세우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7년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종갓집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해서야 되겠느냐? 순이가 입고 있던 것은 깨끗하게 빨아입은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영숙의 화려한 비단옷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순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대문 앞 돌계단이 왜 이렇게 이끼가 끼었느냐? 종갓집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그 돌계단은 겨울부터 봄까지 비가 많이 와서 이끼가 낀 것인데 아무리 닦아도 금방 다시 끼는 것이었거든요. 앞으로 며칠 안에 다시 깨끗하게 해놓겠나이다. 그래야지 우리 종갓집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영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랑방 마루가 왜 이렇게 바래졌지? 안방 창호지도 갈아야겠고, 그리고 마당에 잡초도 뽑아야겠구나. 순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영숙의 지적사항들까지 다 고쳐야 한다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숙의 본격적인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종갓집 관리가 예전 같지 않더구나. 영숙이 밥상을 받아놓고는 반찬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물 간이 좀 심심한데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나이다. 그리고 이 된장찌개는 또 뭐냐? 된장 색깔이 너무 진하구나. 종가집에서는 된장도 정성스럽게 담가야 하는 법인데. 영숙의 지적질은 끝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하나씩 트집을 잡았지요. 종손 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순이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종가집은 다른 집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5대 조상님들의 체면이 걸린 일이에요. 순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영숙의 말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이 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순이야, 나와 함께 집 안을 한번 둘러보자. 두 사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은 마치 집안 점검을 하는 것처럼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사당 관리는 잘 되고 있구나. 하지만 위패 앞 향로가 좀 더러워 보이는데. 향로는 매일 닦고 있는데도 영숙의 눈에는 더러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서책들 정리도 다시 해야겠고, 안방 이불도 새로 갈아야겠구나. 영숙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순이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마님, 제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사 이야기를 해야지. 영숙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제사 준비 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야, 제사상 차림을 다시 생각해보자. 영숙이 종이에 뭔가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종가집 제사는 다른 집과 차원이 다르단다. 먼저 생선부터 보자. 조기는 크기가 일정해야 하고 비늘 하나까지 완벽해야 해. 순이가 시장에서 사온 조기를 보며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이 조기들 크기가 제각각이구나. 종가집 제사상에 올릴 조기는 이런 게 아니야. 순이는 다시 시장에 가서 조기를 골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물 준비도 다시 하자.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나물. 5가지는 기본이고 각각 색깔과 간이 완벽해야 해. 영숙은 순이가 준비한 나물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라지 나물 간이 심심하고 고사리 나물은 너무 짜고 시금치 나물은 색깔이 바래 보이고 순이는 모든 나물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도 다시 붙여야겠구나. 모양이 너무 불규칙해.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감자전. 순이가 하루 종일 부친 전들을 보며 영숙이 또 지적했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야. 시루떡, 송편, 인절미, 백설기. 4가지는 있어야 하는데 모양이 제각각이구나. 순이는 밤을 새워 떡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과일 정리도 다시 하자. 사과, 배, 감, 대추. 밤 크기별로 정렬하고 색깔도 맞춰야 해. 영숙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제사 준비에 매달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을 아낙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낙네들이 하나둘 순이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말들에는 왠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궁금했지만 제사 준비에 바빠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순이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격려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사흘밤을 새워 완벽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색 나물이 아름답게 배치되고 크기가 일정한 조기가 동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부친 전들과 하얀 떡들, 그리고 색깔별로 정렬된 과일들까지 정말 격조 높은 종가집 제사상이었지요. 영숙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야 좀 종가집 제사상다운 면모를 갖추었구나. 영숙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첫 제사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영숙의 까다로운 검수를 통과한 것이지요. 자정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손 어른이 축문을 읽고 순이와 영숙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5대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엄숙한 제사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용히 제사가 진행되었지요. 제사를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제사상을 정리하려고 혼자 남았지요. 제사상을 정리하던 순이는 사당한 구석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패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지요. 이게 뭘까? 순이가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겉봉에는 순이에게라고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아, 7년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너에게 이 종가집을 모두 물려준다. 99칸 대저택, 뒷산 전체, 그리고 논밭 50마지기까지 말이다. 영숙이는 타성으로 시집간 지 오래되어 이미 남의 집 사람이다. 하지만 너는 우리 집안을 7년간 정성으로 지켜온 진짜 가족이란다. 사랑방 장롱 속에 땅 문서와 상속 증서가 모두 있다. 영숙이가 와서 큰 소리를 치거든. 그 문서들을 보여주어라.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영숙이는 그냥 친정 나들이 온 손님일 뿐이지. 순이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이 큰 종가집의 주인이 된다니. 99칸 대저택과 뒷산, 그리고 논밭 50마지기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 된다니. 순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장롱을 열어보니 정말로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가집 대지 증서, 뒷산 살림 증서, 논밭 토지 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속 증서까지 모든 것이 순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는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뜻이 전해진 것이구나. 나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집안을 돌보는지 말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종손 어른과 나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다 보았단다. 혈연으로 태어난 자식보다 정성으로 가족이 된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영숙이는 15년 동안 친정에 몇 번이나 왔느냐? 한 해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와서는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가지 않더냐? 하지만 너는 달랐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안을 지켜주었구나.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후계자다.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기쁨이 모두 뒤섞여 복받쳐 올랐지요. 아, 어머님. 순이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어제 재산은 그럭저럭 봐줄 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해야 해. 그런데 순이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숙 마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어서요. 순이는 시어머니의 쪽지와 상속 문서들을 꺼내 영숙 앞에 놓았습니다.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문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영숙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종가집을 저에게 모두 물려주셨습니다. 99칸 대저택, 뒷산, 그리고 논밭 50마지기까지 말이에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님께서는 타성으로 시집가신 지 오래되어 이미 남의 집 사람이시고 저는 7년간 이 집안을 정성으로 지켜온 진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 증서에는 분명히 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머니의 뜻이란 말이냐?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마님. 어머님의 친필 편지도 있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 편지를 읽더니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 되었지요. 어머님께서는 마님이 15년 동안 친정에 몇 번이나 오셨는지, 그리고
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 보고 계셨다고 하시네요. 순이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마님은 그냥 친정 나들이 오신 손님이시고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7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순이가 종가집을 물려받았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종가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머, 정말이냐? 순이가 종가집 주인이 됐다고? 그럼 시어머니가 친필로 쓴 상속, 증서까지 있다더라. 이야, 순이 복이 터졌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낙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순이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말이야. 어머, 정말이야? 어차피 영숙이는 15년 동안 친정에 몇 번이나 왔던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반면에 순이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부모님을 모셨잖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 순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라고. 아낙네들의 말을 들으며 순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보내던 그 따뜻한 시선의 의미를 말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순이의 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가 진짜 이 집 주인이야. 정말 축하한다, 순이야.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영숙은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시집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종가집 큰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집간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친정에 와서는 여전히 종가딸 행세를 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1년에 한 번 오면서 와서는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정작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모두 순이에게 맡겨두고 영숙은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의 정성을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한 순이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지요. 나는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영숙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아니. 이제는 순이 마님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영숙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애썼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 순이는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마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한 집안 식구예요. 순이의 마음씨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이 시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야, 앞으로는 자주 오지는 못하겠지만 올 때마다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을까?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마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순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떠난 후 순이는 99칸 대저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니 아직도 꿈 같았지요. 사당에 올라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 집안을 더욱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집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종가집 주인이 된 후로 더욱 자상해졌다더라. 마을 어려운 집에 쌀도 나눠주고
농사일도 도와준다더라. 진짜 종가집 주인다운 품격을 보여주고 있어. 순이는 종가집의 주인이 된 후에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지요. 마을 잔치가 있을 때도 앞장서서 도왔고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진정한 종가집 주인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1년 후 이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이제 당당한 종가집 주인으로서 제사를 준비했지요. 이번에는 영숙도 일찍 와서 순이를 도왔습니다. 순이 마님,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영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함께 준비하면 더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순이는 시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이 집안을 잘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숙 마님과도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로운 선택 덕분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 영숙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잘 지켜줘서. 마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종가집의 훌륭한 주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99칸 대저택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뻗어나갔지요. 영숙도 순이의 진심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1년에 몇 번씩 친정을 찾아와 순이를 도왔습니다. 더 이상 종가딸이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지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종가집 주인의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평생을 살았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완벽한 제사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문의 주인은 혈통이 아니라 정성으로 정해지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효도의 참뜻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종가집 주인의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오늘도 혹보감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